센스쟁이 은서의 세계에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네. 네, 우리 아주 이쁜 황무선 학생이 수업을 소개해 주었네요. 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마 굉장히 열심히 긴장하고 하고 있겠죠? 네, 양이 좀 많죠?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국사, 중국 왕조에 대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험 문제 내고 자석 감독하다가 지금 잠깐 짬을 내서 영상을 찍는데요. 굉장히 급하게 찍을 겁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 왕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5대 십국시대, 그것을 다시 한번 통일한 바로 송나라까지 배웠었죠. 그리고 이 송나라 시기에 있었던 위에 외부 바로 정복 왕조들, 요나라, 금나라,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원나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우리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징기스칸은요, 몽골이라고 하는 그 위쪽 지역의 제국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통일하고서 바로 테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얻은 그러한 것이, 책도 안 펴고 제가 막 사람이, 우리가 테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다라고 하는 호칭을 얻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칭기스칸, 징기스칸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지도자는요, 처음에 금나라와 제가 배웠죠. 그 다음에 왼쪽 지역, 송나라의 서쪽에 있었던 서하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를 정복하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게 되죠. 이러한 업적을 남기는 데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몽골의 그 시스템으로는 바로 천호제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여서 유목민들을 이제 1천호를 나누어서 다시 천호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 아래는 또 한번 100호장, 그 아래는 10호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갖춘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금나라를 정복하고요, 동유럽 지역까지 진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왕조였던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곳까지 정복을 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거의 징기스칸 몽골 제국이 되겠습니다. 이제 징기스칸이 죽고 난 이후에요, 여러 왕이 계속 다툼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게 되죠. 쿠빌라이는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겨서 중국 북쪽에 있죠. 거기 지역으로 옮겨서 중국 왕조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제 송나라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 복습을 하는 거예요. 송나라 시대의 위쪽에 이제 거란이라고 하는 세력이 남하해서 연운 16주라고 하는 바로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처음으로 차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서쪽에는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송나라를 압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란을 무찌르기 위해서 바로 이 송나라는 여진이라고 하는 세력과 손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이 거란을 몰아내게 되죠. 하지만 여진이 송나라를 배신해서 오히려 송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이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게 되죠. 쫓겨 내려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남송은 이 여진을 쫓아내기 위해서 바로 이 몽골의 힘을 빌리게 되고요. 이 몽골이 여진을 몰아낸 이후에 오히려 이 쿠빌라이 시기에는 남송까지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하면요, 송나라는 위쪽 지역을 거란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얘를 몰아내기 위해 여진과 손을 잡아서 거란을 몰아냈지만 여진에게 위의 지역을 내주게 되면서 남송이라고 남쪽으로 한정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 여진을 금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다시 몽골과 손을 잡았는데, 몽골이 금나라를 몰아낸 이후에 다시 중국을 싹 다 먹은 그러한 역사적 흐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쿠빌라이죠. 쿠빌라이는 베이징
으로 천도하고 이곳에서 원나라를 건립한 이후에 바로 남송을 멸망시킴으로써 중국의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의 전 지역을 장악한 원나라는요, 몽골인 제1주의라고 하는 것을 취하게 됩니다. 크게 이 시기에는 4개의 민족으로 차등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차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위에는 몽골인, 그 다음에는 생목인이라고 해서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쪽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을 등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국가 재정의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원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죠. 아무래도 이쪽 지역까지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나라 몽골 사람들은 원래 중국 한족들을 굉장히 많이 차별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인을 크게 둘로 나눴거든요. 원래 이쪽 지역을 그냥 정복했었을 때 차지했었던 한인과, 그리고 끝까지 원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세력, 즉 남인들로 나누어서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차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각 정복한 지역에다가는 바로 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원나라가 우리나라도 고려 시기에 침공을 해서 우리나라도 다스렸었죠. 그래서 아마 혹시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거 두게 되는데요. 그 행성을 두고 다루가치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하면서 통치를 해나가게 됩니다. 원나라 경제는요, 송나라 시기에 있었던 지주 전호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혹시 빠르나요? 네,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교초라고 하는 지폐도 이 시기에 사용을 하죠. 송나라에 이어서 여전히 서민 문화가 계속적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특별히 원나라만의 특징인 바로 서사기, 비파기, 서상기, 그다음에 비파기라고 하는 원나라의 이제 음악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서상기, 비파기라고 하는 문화도 발전을 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원나라도요, 멸망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쿠빌라이가 이제 죽은 이후에 정치적으로 왕위 계승 분쟁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배층들이 사치에 빠지게 되면서 바로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타개하기 위해 이 집회, 교초라고 하는 것을 막 남발하게 되면서 이제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이 살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백령교도라고 하는 그러한 종파, 종교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홍건적,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얘네들이 막 넘어와요. 그래서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얘네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죠. 그것으로 인해서 몽골은 급격하게 약화되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족들이 새롭게 나라를 형성을 합니다. 이게 바로 명나라고요. 이 명에 의해 원나라는 다시 만리장성 이 북지역으로 바로 밀려나게 되죠.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 시기로서 바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가 다툼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나라는요, 바로 한국, 그다음에 뭐 중국 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냐면 바로 동서 교역망이 굉장히 확대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영역들이 하나의 나라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물의 교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바로 생목인들, 이슬람 상인들의 활약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을 연결하는 역참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박상, 시박상,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시박사. 시박사 뭐죠? 이렇게 무역을 감찰하는 그런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진 않았겠죠. 상인들이 이걸 시박사나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서 교류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로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요. 좀 확인을 해주세요. 뭐 카르핀이라든지 마르폴로, 리브로, 이분 바투타, 그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몽골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게 되고 여러 가지 활약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에서 발전했던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서양에 전해지게 되면서 서양이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준 것 또한 이 원나라의 큰 세계사적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원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간략하게 살펴봐 주면요. 중국 북쪽 지역에 있었던 몽골이 바로 테무친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통합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나라의 도움 요청에 의해서 금나라를 몰아내고 이 위의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쪽까지 다 장악을 하죠. 이 이후에 이제 남송이 남았었는데 바로 테무친 사망 이후에 쿠빌라이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중국 왕조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몽골인 제일주의로서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밑에 생목인, 한인, 남인들을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중국의 것들도 지주 전호제라든지 서민 문화가 발달되는 특징을 이 시기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교초라고 하는 집회도 발행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배층들의 혼란으로 인해서 여기에 홍건절이 많이 발발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약화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 한족들이 세운 명나라에 의해 만리장성 이국으로 쫓겨나지만 원나라는 동서 모든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동서 교역로가 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카르핀이, 마르코폴로, 리브로, 이분 바투타 등이 이제 원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서양에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